안녕하세요. 조리입니다. 오늘은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고 인물의 형태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머리의 가로 방향 가장 넓은 부분과 머리에서 턱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각 부분마다의 길이를 서로 비교해보고 비례를 측정해서 형태를 그려 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근깨를 그리는 저만의 노하우를 살짝 공개해 드릴게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크기, 가장 넓은 크기에서 높이 1대1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이걸 네모를 그리실 필요는 없어. 그죠? 1대1이 안 되는 것 같다. 안 되네. 자, 이렇게 해서 1대1을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충 외곽 형태를 쓱 잡으세요. 여기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여기서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떼면 얼굴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부터 먼저 나눠주면 일이 좀 쉬워져요. 자, 그래서 얼굴 크기를 먼저 이렇게 빼줘. 이렇게 잡아주시고. 머리가 진한색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형태가 맞았는지 보기 위해서 일단 머리카락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들이 들어갈 공간을 한번 기본색을 싹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어깨도 진하니까 쫙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머리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는 상태에서 얼굴에 집중을 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얼굴에 집중을 해볼게요. 자, 이 위에서부터 눈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 눈대중으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코는 이 위에서 이 머리카락 이 위에서 어느 만큼 내려오는지를 보세요. 이때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와 아래에서 올라가는 길이, 남는 길이들 있죠? 이걸 같이 보셔요. 한쪽만 확인하지 마시고 같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입술, 자, 입술 가운데 선, 그 다음에 아랫입술 턱. 그랬더니 턱이 너무 부족해. 그죠? 그러면 이런 높이가 지금 안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크기를 조절하세요. 여기서 조절해야지 위에서부터 눈 하나 싹 그려놓고 코 하나 싹 인중이 짧은데요? 턱이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로 방향의
세로 방향에 놓일 것들을 지금 다 이렇게 조정을 했다면, 조정을 이런 식으로 다 했다면, 이제 뭘 하냐면 가로 방향 쪽에 있는 아이들을 비교해 줄 거예요. 가로 방향 쪽에, 자, 얼굴 이 폭이 이 높이랑 비례가 맞았는지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요 길이를 재서, 요렇게 재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재서 높이 쪽에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또 똑같네. 땡큐지, 이런 걸.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라고. 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지 확인을 하는 거야. 긴 거 같은데 갖다 대보니까 거의 같네. 이야, 희한하지? 네. 자, 그러면 맞네. 확인이 됐어. 그럼 이제 뭘 해주냐. 제가 계속 천연목탄으로 그리고 있는 거는 아시죠? 자, 왜? 잘 지워줘야 되니까. 자, 여기서부터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세요. 눈. 이쪽 눈의 끝을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갔는지 요거를 체크해서 이 전체 눈의 폭을 먼저 정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보면 눈 하나의 크기를 이렇게 재봐. 쟀을 때 눈과 눈 사이 한번 재보고 눈 하나의 길이. 자, 이쪽 눈이 이쪽 눈보다 훨씬 작다. 그죠? 예. 그러면 이쪽 눈에서 어느 정도 크기로 갔는지 한번 재보고 그거 비슷하게 잘라주고 맞는 것 같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크기로 돼야 되는지. 됐어. 자, 이렇게 해서 그 크기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서 눈의 크기들을 살짝 폭을 정해주는 거예요. 폭을. 자, 폭 정해주고 그 다음에 눈높이도 이 머리끝에서 이 머리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높이로 내려와야 되는지 같이 봐주세요. 여기도 어느 만큼 내려와야 되는지 봐주세요. 눈이 들어갈 위치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의 폭을 정해줘야 되지. 그죠? 코의 폭은 이렇게 눈하고 올렸을 때 요 눈 끝하고 살짝 만난다? 그럼 그 부분, 아까 여기가 눈 요 끝이었잖아요. 자, 요거는 지금 살짝 안으로 밀려 들어오네. 이렇게 정하실 수 있죠. 그럼 코의 넓이가 정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정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해요. 뭘로? 기울기로. 자, 요 코끝에서 이렇게 기울기를 한번 이렇게 재본다. 이렇게. 참 신기한 게 여기가 직각이 돼. 그럼 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슬쩍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직각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면 뭔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한 번 더 활용을 하면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려줘요.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인중도 같은 방향에서 있겠죠. 자, 이제 입끝. 요 입의 넓이를 찾아줘야 되는데 얘보다 살짝 옆으로 나갔네. 요 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살짝 옆으로 내려가죠. 자, 이쪽도 코의 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살짝 이쪽으로 가네. 요 끝을 찾아주는 거예요. 요 폭을. 자, 그럼 요 위에서 얼마나, 요 옆에서 얼마나 갔나, 요 위치들을 이렇게 찾아서 요게 이제 입술 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턱선이랑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이제 눈부터 정리를 해 주는데, 자, 큰 쪽 눈부터 먼저 그릴까요?
이 까만색 연필은 색이 좀 너무 진해요. 그래서 얘는 잘 번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할게요. 얘는 잘 번져요. 잘 번져. 선생님 뭐가 이렇게 쫄리고 있어. 기대. 일단 둥근 같은 거 그리지 말고 일단 안에 전체를 어두운 형태를 그냥 쑥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이런 기준선들은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얼굴이 전체가 다 밝은 게 아니라 한쪽이 조금 더 유난히 어둡죠. 그래서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이쪽 면이 지금 어두운 거예요. 그늘이 이렇게 지죠. 그럼 그 부분을 한번 크게 잡아보죠. 어두운 부분을 면으로 이렇게 색을 한번 제일 어두운 부분들만, 어둡게 보이는 부분들만 한번 색을 이렇게 면으로 잡아줘 보죠. 면으로 이렇게 잡아줘 보죠. 여기도 이렇게 꺾여. 그러면 고개도 이렇게 꺾이는 식으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콧구멍 뭐 이런 형태 안 그려도 돼. 아직 안 그려도 돼.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어두웠고 이쪽에도 빛이 이렇게 오니까 이쪽도 분명 어둡겠죠.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잡아보죠. 자, 이쪽 눈두덩이도 여기 흰자긴 하지만 지금 얘가 다 이쪽 면이 다 어두운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 부분을 다 이렇게 각지게 다 잡아보죠. 이쪽도 이렇게. 점점 예뻐지네. 얼굴은 얼굴 전체 크기로 인식되는 것보다 이렇게 어두운 면을 잡고 나면 얼굴이 훨씬 더 작아 보여요. 자, 이쪽 면이 어둡다는 건 이쪽 면도 같이 어둡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마른 물티슈 같은 걸로 활용해 주면 더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어두운 부분을 제가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급격하게 꺾여서 완만하게 내려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질러서 그냥 쓱 힘을 빼. 문지를 때도 힘을 쓱 빼버려. 네, 문지르는 것도 요령이죠. 자, 이때 이런 선들 안 지워지죠. 제가 아까 연필 목탄으로 했기 때문에 안 지워진 거거든요. 연필 목탄으로 그리면 이런 기본선들이 잘 안 지워져요. 자, 일단 형태 그릴 때 살짝 지워놓고 하세요. 자, 해서 문질러 주고, 자, 이쪽도 문질러 주시고, 이렇게 다 문질르세요. 그런데 이쪽 밝은 거랑 이쪽 면, 이쪽 밝은 거랑 이쪽 면, 이쪽이 어둡죠? 전체적으로 이쪽 면이 다 어두워요. 그늘 속에 살짝 들어간 거죠. 이렇게.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나면 중간면 어두운 면이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도 코에서도 어두운 면들 보이면 살짝. 이번엔 약간 깨끗한 걸로. 깨끗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것도 한쪽만 계속 쓰지 마시고 접어가면서 깨끗한 면을 이렇게 활용을 해. 물티슈예요? 네, 물티슈 마른 거. 네, 물티슈 마른 거. 화장솜으로 하셔도 돼요. 화장솜으로 하셔도 되고, 물티슈. 네, 요 물티슈 마른 거 참 좋아. 네, 이렇게 해서 쓱. 요령은 제가 항상 한 군데다가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도구를 잡고 요리 돌렸다 조리 돌렸다 하면서 쓰잖아요. 도구에 맞춰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나한테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대로 맞춰서.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여기 색깔하고 여기 색깔하고 차이가 안 나죠. 그럼 한 번 더 깔아주세요. 깔아주고 다시 또 문질러주고 문질러주고 손으로 좀 진하게 매겨야 될 부분 손으로 문질러주시면 더 진하게 먹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더 강조해서 어두워야 할 부분들은 색을 조금 더 어둡게 눌러보죠. 이렇게 살짝. 자, 이렇게. 뭔가 약간 입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인상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입체를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아주 디테일한 인상들을 잡아주는 거는 묘사를 하면서 작은 면들을 세분화시키면서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얘를 입체감을 내고 하는 것보다 요 얼굴에 있는 주근깨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모이라고 한 거죠. 자, 파우더가 필요해요. 파우더가 필요하고요. 자, 얼굴에 바로 찍지 마시고, 자, 다른 데다가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떤 효과가 나는지 한번 찍어 볼게요. 뭔가 점 같은 게 나오죠. 자, 이게 마른 상태에서는 안 나와요. 해면, 천연 해면인데 천연 해면의 거친 부분에다가 이렇게 찍어요. 찍어서 물 묻힌 거 아니죠? 물 묻혔어요. 물 묻혔어요. 얘가 살짝 적셔져야 돼. 물 흥건하면 절대 안 돼. 꽉 짜세요. 꽉 짜요. 근데 이게 흥건하면 절대 안 돼. 왜냐? 이 종이는 90g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종이가 얇으면 물을 먹으면 종이가 완전 울어요. 찌글찌글 울거든요. 한번 여러 개로. 아. 오히려 주근깨가 불규칙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리 내가 잘 찍어도 톡톡톡 쳐도 이상하게 점을 만들어 오시거든요. 자, 그렇죠. 규칙성이 있게 되는데 이 해면의 거칠고 불규칙적인 질감을 활용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 부분만 너무 색깔이 진하잖아요.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요. 이게 지금 젖은 상태에서 그리시면 벗겨져요. 아시겠죠?
말린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목탄 가로도를 이용해서 살짝 명암을 넣어주세요. 상태가 올라오게. 예, 주근깨가 이렇게 마르고 나면 아까 젖었던 흔적은 남아 있는데 진한 정도는 살짝 없어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진하게 남아 있어야 돼. 그 부분은 남기시고, 자, 이렇게 내가 문질러주는 정도에 따라 주근깨가 남아 있는 게 좀 달라지죠. 달라져요. 가지고 하나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주근깨가 그럼 여기는 너무 센데 거기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게 거기는 이제 어두운 명암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버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흐려지죠. 예. 그 다음에 밝은 부분. 밝은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밝은 부분은 지워주면 지워져. 그러니까 지우면 약해지죠. 그러니까 진짜 주근깨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밝은 부분을 살짝 지우개로 살짝 이렇게 지워주면 흔적은 남아있고 주근깨의 흔적은 남아있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비례를 측정해서 인물의 형태를 그리는 방법과 명암 넣는 방법, 주근깨 그리는 방법까지 공부해 봤고, 다음 시간에는 형태를 수정하는 방법과 머리카락 그리는 과정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